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양이삼 해문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토마토 오전에 새벽에 그 단독 보도 보셨습니다. 그 충격적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준석 의원하고 또 매우 밀접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명태균 씨가 그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뭐 그 통화와 그 녹취록을 보니까 아주 수시로 보고했던 걸로 같은데 깜짝 놀란 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언론에 나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셨던 분이 그 뒤로는 이렇게 수시로 비선을 통해서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요건 좀 표리가 부동한 거 아닌가. 그걸 믿으셨단 말이에요. 또 그 부분이 또 눈에 띄네요. 어쩜 보면. 아니 자기는 뭐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저런 명태균 씨 같은 분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 보건데 저는 그 처음 등장할 때부터 뭐 우리 뭐 장모님은 10원짜리 한 장 못 남한테 피해준 적 없다. 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암기 가능합니까? 네, 구약 성경 목사님 외우세요? 저요? 예. 외우죠. 외우십니까? 구약.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 말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들통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단독 보도 따르면 이씨 증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이라든지 이준석 당 대표 경선 이 여론조사를 갖고 와가지고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뭐 의혹이지만 이것도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요? 가서 도움 주고 뭐 한다면. 근데 그 명태균 씨 특이하신 분이에요. 첫째로 그 저분이 그 성이 명 씨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명 씨는 밝을 명자인데 어둠을 밝히는 분이신데 어둠을 밝히는 명씨면 어둠을 밝히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밝히신데 제가 그 방송 나올 때 페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분 지금 페북에 글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저는 뭐 친구 관계 이제 저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대목을 봤는데 그 명태균 씨가 본인 페북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은데 그때 그 서핑 보드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저분이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의 어둠을 밝히는 역사적인 소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결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SNS를 차단하거나 본인의 게시물을 내리거나 하는데 저분 거꾸로 올리고 계세요. 반대로 바람을 아니면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죠. 그런 직면하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많이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명태균 씨가 여러 SNS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이 그 식수하는 기념 식수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맞는지 새벽 4시에 그 식수하는 것도 올렸고, 또 안철수 의원이 나는 명태만 알지 명태균 모른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자기랑 안철수 의원이랑 찍은 사진을 바로 올리면서 저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정면으로 이걸 극복하겠다, 이런 의사표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캐릭터가 정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럴 때는 숨잖아요. 그냥 다 숨죠, 사실은. 좀 이제 선하게 피하자. 뭐 이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특이한 분이고, 뭐 그 양반 입장에서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려든 말든 자기가 뜨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특히 뭐 대통령, 안철수, 뭐 이준석 다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이 자신이 상당히 공적인 인간인 것처럼, 공적인 것을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 말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적인 것을 의지하고 혹은 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7불사
네. 스님 잘. 네, 저는 새벽 4시에 이렇게 기념식수를 하고 그 매화.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이 스님께서만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한 건 새벽 4시는 보통 사람 새벽이면 절에서는 다 일어나 있어요.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이제 4시에요? 3시에 예불 하니까 4시면 예불 끝나고 난 시간이라서 아마 주지스님 그 시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3시에 예불 하고 아마 주지스님이 4시면은 내려오셔 가지고 뭐 어디다 심어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네. 근데 저분들이 그 칠불사에 가서 기념식수했다는 그 날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칠불사 계절상 3월 1일, 2월 마지막 그 땅 파기 힘들었을 텐데. 4시에 땅이 얼어가지고. 네, 3월 1일 오전 4시 그러니까 3분입니다. 저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나무는 3월 달에 심기가 어려워요. 얼음이 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나무에 물을 준 다음에 얼음이 얼면은 그 나무가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칠불사의 여러 가지 그 계절적인 정황상 저때 나무에 물을 주면 얼어가지고 저 나무가 아마 죽을 가능성이 큰데 왜 저기다 기념식수를 했을까? 매화는 뭡니까? 매화나무. 저 궁금합니다. 매화 의미 없어요. 왜 매화를 심어요? 왜냐하면 절 앞에. 그냥 심은 거예요. 의미도 많습니까? 왜냐하면은 저 시기가 2월 말 3월 초가 매화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남부 지방은 피기 시작하는데 아마 칠불사는 피지 않을 거예요. 그 고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꽃나무가 있으니까 뭐 주지스님 입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냥 뭐 좀 당선되시라고 기원하는 의면에서 그 꽃핀 매화를 심었을 것 같은데 저걸 기념식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념식수는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살기 어려운 시점에 나무를 심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 한 것도요. 아무 때나 심어가지고 죽은 게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기념식수는 죽고 난 다음에 가짜 심어가지고 저한테 들켜가지고 파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기념식수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저 나무 틀림없이 죽었을 거니까. 예, 계속 스님은 이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에서 했을 것이다. 주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스님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스님 모르시는 것도 있네.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절에서 일어난 건데. 아니 절에서 일어난 걸 나무에 물 준 다음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새벽에 물 주려면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얼어버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절에서 일어난 거를 스님 모르신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칠불사는 어떤 절이에요? 칠불사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유명한 절이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쌍계에서 말사고요. 지리산 자락에. 저는 저거 보면서 그간의 이준석의 행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통해서 그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뭐 문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잖아요. 결국 자기하고 뭔가 엮여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그래서 네가 조용했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못된 정치 혹은 뭐 정치라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있는데 그게 갈라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 갈등을 부추겼고 세대 갈등을 부추겼다가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심지어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화합을 어찌됐건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화합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씨가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씨는 김영선하고도 관계가 크고요. 명태균 씨하고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하고 대화했던 내용 아마 통화 내용이 2년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국감에 가서 지금 다 증언하겠다. 이게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명태균 씨도 출석해서 증언하실 것 같은데. 출석하면 좋겠습니다. 파도를 같이 하려면 출석해서 답변하시라. 그래서 뭐 의원실에서도 명태균 씨에도 관심 가지시고 아마 증언 요청하면 나와서 직접 본인의 소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실 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면 말이에요. 제가 그 최상병 특검 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요.
그 사건이 그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을 때 툭 튀어나오면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최상병 사건 때는 이종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주목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 김건희의 이 여사의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대치 국면이 이뤄지다가 툭 튀어나온 한 사람이 요번엔 명태균 씨다. 그래서 요번 시즌 2다. 시즌 2는 항상 그 드라마의 작법상 원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원보다 센 강도의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셀 것이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잘 모른다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명태균 씨가 또 반박에 사진하고 같이 SNS 올렸던 부분. 야, 명태균 씨 생각은 정말 정면 돌파 안철수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뭘 뭐 새삼스럽게 안철수 무슨. 뭐 지금 이미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단일화 할 때부터도 그렇고요. 물론 그 단일화에도 뭐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우리 스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이야기하세요. 내용입니다.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뭐 이거였나? 그런데 그 오빠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친오빠 아니겠어요? 친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굴까? 그 내용을 다시 좀 오늘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 김영선 의원이 이제 재보궐에서 당선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스피커폰을 이제 들려주면서 우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우선 전 국민이 다 아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했다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오빠는 뭐 추측컨대 정말 친오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추측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감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려줬다는 거, 육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는 명태균 씨를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대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그 당대표,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당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 위에도 그 여당의 중진 의원들을 관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걸 거꾸로 녹취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저분이 여기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정도 결단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소위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공무원들한테. 미국에도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이면. 그러니까 천공의 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대통령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런 것들을 뭐 나름 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스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지금 하다 이런 것까지 돌아가고 있고 뭐 마약 이야기도 나오고 마약을 사건을 무마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곤두박질을 쳐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좀 현안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다뤄보면 지금 여당 지도부 오찬 뭐 저녁 밥을 먹었는데 그냥 밥만 먹고 진짜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라는 국면에서 본다면은 뭐 여당 내 분열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를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제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보면은 여기서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나자는 쪽과 만나주지 않는 관계는 채권 채무자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군요. 만나려는 사람은 채권자, 안 만나려는 사람은 채무자 이 말씀이시죠? 그 만남이 지금 정도의 강도로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채권자가 좀 더 강경한
그 조치가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대 얘기까지 계속 하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을 게 있나? 예. 아, 참. 저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어떤 정치인들, 정치 상황을 좀 보면서, 예. 뭐, 왜냐면, 다른 코너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사안을 얘기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이슈 중에 한 명 또 김영선 아닙니까? 네. 뭐,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인들의 비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영선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수조에 물을 떠먹으면서 뭐 멀쩡하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뭔가 누구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가 누구겠어요. 국민은 없고 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뭐 세비의 반띵도 네. 허락하고 또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라님 하는데 그 인물들의 그 비루함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대통령에게 뭔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려면 자기 소신껏 자기가 네. 생각하는 뭔가를 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비루함. 이게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다.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종횡무진 코너에서 그래도 김건희 여사도 자주 다뤄보지만 트럼프 미국 대선 얘기도 항상 하고 마무리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 좀 하시죠.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조금 뒤처진다는 조사도 있고 아주 박빙이다 이렇게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판세 우리 스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대선 토론에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판정승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의 그 기조였는데요. 네.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욕타임즈가 예. 뉴욕타임즈 아주 민주당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그 사이에 뭔가의 반전이 있었던지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 있던지 거기도 뭐 우리나라보다 여론조사 조작이 더 심한 나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네. 그 변수가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변수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큽니다. 중동의 예. 그 전쟁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 문제예요. 같은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또 경향이 있기 집권 때문에 여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집권 여당이 당연히 불리해지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란 비난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자, 목사님 말씀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힘든 건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도 이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는 자꾸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미 대선에서의 상황이 이런 게 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당선됐으면 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뭐 우세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 저런 흐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물론 예측하거나 예상하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뭐 까봐야죠. 까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0일 남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스님 두 분 감사합니다.